가슴 축소 전과 후로 삶이 바뀌고 수술한 다음에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성격도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무거운 그 압박감과 괴로움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변화가 제가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중증 외상센터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과 결도 다르고 이제 그 위중도도 다르지만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비슷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요즘 엄청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보셨나요? 예, 봤어요. 어떠셨어요? 재밌게 봤어요. 예, 처음에 첫 회를 굉장히 기대하고 봤는데 사실 첫 회에는 좀 실망했거든요. 중증 외상센터라는 정말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다루는 고증을 철저하게 한 그런 메디컬 드라마를 기대하고 봤는데 약간 좀 뭐 의사가 군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슈퍼히어로처럼 날아다니고 막 좀 너무 과하게 설정된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코믹 드라마인가 보다 하고 좀 실망스러워서 1편을 보고는 안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1편을 보고 떠오른 드라마가 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그게 한 10년쯤 된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감탄하면서 막 너무 공감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거든요. 그걸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왔거든요. 근데 역시 다시 봐도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정말 와 있는 느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또 실제로 인턴 선생님을 보고 있는 느낌으로,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진짜 의사도 저렇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잘 만들었던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중증 외상센터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대신에 그걸 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의사들 사이트에서 이 드라마가 너무나 잘 만들어졌고 속이 다 시원하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는 그 평가가 막 나오면서 다시 한번 봤더니 왜 그런 평가들 의사들이 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끝까지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원장님, 저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중증 외상센터 주지훈을 보면서 원장님 생각이 났어요. 백상혁이라는 캐릭터랑 원장님이 뭔가 비슷하기도 하고 대학병원 전공의 시절에 엄청 뛰어다니셨다는 이야기도 하셨었잖아요. 그게 겹치면서 저는 주지훈과 원장님을 약간 겹치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의사인 집사람도 같이 그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드라마를 보는 중간에 가슴이 크신 우리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병원이 중증 외상센터처럼 보일 것이고 내가 주지훈처럼 보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런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꾸가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주지훈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저번에 넘어갔는데 뭐 주지훈이랑 비슷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면서 봤거든요. 우리 환자들이 어딘가 의지해야 될 곳이 다친 환자분들이라면은 중증 외상센터라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환자들에게는 내가 또 우리 병원이 저렇게 의존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살짝 다른 성격으로 드라마화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이 되고 살짝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느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서 저희가 중증 외상센터처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을 하진 않지만 저희 병원과 어느 면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증 외상센터는 다른 병원에서 다룰 수 없는, 올바른 처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중한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진료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전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큰 센터잖아요. 환자가 없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 기다리는 김에 예방접종도 좀 하자, 감기도 좀 환자도 보고 가끔 모발 이식도 좀 하고 지내보자 우리 외상센터에서 라고 지내는 중증 외상센터가 없잖아요. 다른 병원 해결할 수 없는 중증 외상 환자를 적시에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인력과 장비가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환자가 의뢰가 들어오면은 주저함 없이 해결해야 되는 게 역할이 중증 외상센터잖아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저희 병원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저는 됐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머리도 심고 지방 이식도 하고 쌍꺼풀도 하고 뭐 코도 좀 높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가끔 축소 환자가 오면은 아 이거 축소도 한번 해야겠구나 이런 성격의 병원이 아니고 정말 축소로만 1년 내내 하는 유일한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축소를 하다 보니 뭐 거상 위주의 수술 또는 거상을 하면서 조직을 보존하는 자가 조직 보존 수술 또는 거상하면서 확대 또는 그냥 순수한 확대 또는 다른 병원에서 잘못돼서 의뢰가 들어오는 재수술, 가슴 축소 관련된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카테고리가 명확한 성격이거든요. 중증 외상이라는 진단의 성격이 명확한 어떤 그 환자군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처럼 우리 병원도 어떤 성격이 명확하게 한정된 이 영역을 보는 거라서 아주 좀 색깔이 분명한 그런 이제 병원이 되었고 중증 외상센터와 비견해서 중증 축소센터라고 이름을 지어도 딱히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없는 그런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는 병원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무슨 뭐 나라나 무슨 뭐 보건복지부나 무슨 뭐 심평원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센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무슨 중점 병원 이런 타이틀을 달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서류 작업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슴 축소 수술이라는 영역은 그런 중점 병원이라는 거를 심사할 대상이 아닌 근데 만약에 그런 가슴 축소 센터를 정말 인증해보자 어느 병원이 그런 기준에 합당하고 누구를 선정할 거냐라고 만약에 심사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센터를 보면 다른 병원에서 환자 의뢰가 많이 들어오던데 원장님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시죠? 중증 외상센터라는 거는 그 동네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하자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국 각지 어디에서든지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가 있으면은 가장 빠른 이송수단을 통해서 이 센터로 오게끔 만드는 모든 인력과 장비가 집중되어서 준비된 그런 센터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소 환자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되고 여기서만 요 동네에서만 해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가슴이 크시거나 너무 길거나 어떤 가슴 관련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느 지역이라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병원으로 환자분들이 정말 여러 군데서 오시는 거죠. 중증 외상센터가 정말 먼 곳에서부터 환자를 의뢰를 받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저희 병원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아주 많이 있는 의사가 필요한 그런 영역, 그리고 이걸 해낼 수 있는 수술 환경,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스텝진들, 뭐 이런 게 곳곳에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센터 같은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환자분을 보내주고 계시고,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저를 학회에서 만나거나 어떤 경로로 연결이 되면은 자문도 구해 오시고, 의사 선생님의 가족분들 뭐 의뢰야 뭐 정말 뭐 많이 받고 있고, 심지어 남편이 성형외과 전문의신데 부인을 저한테 의뢰를 주시기도 하시고, 저랑 직접적인 인연이나 인맥과 친분 관계가 없는 병원과 선생님과 직원분들도 저한테 환자를 보내주시는 거 보면 저와 저희 병원은 어느 정도 이런 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크고 무거운 가슴 때문에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허리,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수술 후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원장님. 중증 외상센터를 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환자가 기적처럼 회생을 해서 중환자실을 통해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고 퇴원을 할 때 저는 오늘이 이제 뭐 제 2의 생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저는 새 인생이고 뭐 교수님이 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뭐 이런 이제 대사를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봤단 말이에요. 드라마 통해서. 근데 그런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중한 그런 환자는 성격도 다르고 이제 중도를 비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가슴이 크고 또는 가슴이 잘못 수술돼서 고통을 받는 환자들도 우울하고 막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일상이 힘들고 괴로운 거는 꽤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잘 수술하고 잘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분들이 해주시는 많은 말씀들 또 그분이 남겨주시는 많은 후기들을 보고 있으면 이 수술 전과 후로 삶이 바뀌고 수술한 다음에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성격도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무거운 그 압박감과 괴로움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중증 외상센터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과 결도 다르고 이제 그 위중도도 다르지만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비슷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정말 많은 가슴 축소 거상 수술을 진행하시면서 어렵고 까다로운 케이스들도 많이 수술하셨는데 중증 외상센터 백강혁처럼 환자분을 상담할 때 어떻게 수술을 진행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이 세워지시나요?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지만 백강혁은 정말 많은 경험을 한 중증 외상 전문이죠. 뭐 굉장히 위중한 환자를 많이 접했고 해결해 봤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예후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자신 있는 진료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판단도 빠르잖아요. 어떤 외상 환자가 모르면 이거 지금 뭐 해야 돼, 뭐 지금 뚫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심지어 막 헬기 안에서 막 머리로 그 혈종이 있는 걸 막 열어서 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과감하게 하고 뭐 중증 외상센터 환자 실려면은 뭐 뛰어들어가서 뭐 바로 해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 환자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는 거고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고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고 빠른 판단과 뭘 해야 될지 결정하고 그걸 바로 실천하고 예후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변 인물들을 보세요. 한유림 교수든가요? 학문외과 과장님인가? 본인 딸이 안타깝게도 그런 큰 외상을 입었을 때 굉장히 주저주저하잖아요. 그리고 그 적대시했던 백강혁이가 뭐 하려니까 막 안 된다고 말리고 막 다른 동료 의사들을 내려오라고 해서 뭐 심장 뭐 에코를 봐달라고 하고 시간을 끌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경험이 부족하면은 환자가 왔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하는 게 맞을지 저걸 해야 되는지를 안 해봤으니까 일단은 본인이 의사가 판단을 못하고 그걸 고민하라고 시간이 가고 그래서 주저함이 없을 수 있으려면 경험이 많아야 되고 저는 감사하게도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매일매일 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 많은 환자를 봐왔기 때문에 제 앞에 어떤 환자분이 오셔도 그다지 저는 사실 놀랍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경험했던 환자들이고 이 환자는 어떤 게 어렵고 그래서 뭘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고 나서도 이러이러한 게 예상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의 상담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저의 상담 후기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단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은 굉장히 착하고 길게 하는데 듣고 보면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런 상담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일단 의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자기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기를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듣고 나면 상담은 길었는데 핵심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께 어떻게 다지 보여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거죠. 감사하게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이 경험해서 이 환자를 잘 파악할 수 있고 해드릴 수 있는 말도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와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를 공감을 하면서 보느라 또 재밌었고요. 드라마 보면서 저희 병원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중증 축소센터라고 진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중증이란 말을 저희 병원에 붙여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정말 중한 모습으로 오세요. 점점 더. 그냥 어떤 분을 봐도 별로 놀랍지는 않을 정도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데 그런 제가 봐도 뭐 이런 그 탄식이 나올 정도로 조건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어렵고 어떻게 한 사람 몸에서 이 모든 어려운 조건이 다 같이 붙어 있는 가슴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지라고 싶을 정도의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뭐 또 다른 병원에서 또
여러 번 잘못된 수술 받고 오시는 분들. 근데 예전에는 그냥 한두 번 잘못 손대가지고 제가 이제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렇게 수술하면 이제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많은 비전문의들이 또는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너무 용기를 내서 막 건드려가지고 점점 케이스가 너무 난해해져서 오세요. 더 이상 손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케이스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죠. 점점 더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저와 뭐 우리 스태프들 모두들이 받고 있죠. 그만큼 저와 저희 병원을 많이 이제 아시고 숨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신 거고, 저와 저희 병원 그만큼 믿고 찾아오시는 거죠. 중증 외상센터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중증 외상센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환자가 터져요. 이거 드라마 보시면은 뭐 막 하고 있는데 몇 중 추도 사고입니다. 뭐 지금 환자가 뭐 10몇 명이 뭐 이송 중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 갑자기 그 환자 이송 침대가 막 줄지어 들어오고, 그러면은 백강혁 그 센터장 이거 하다가 막 갑자기 절로 뛰어가고 막 저거 막 해야 되고, 이 환자 내가 수술방 들어가야 돼. 뭐 올리면 양지원 선생님 피 잡을 수 있어 하고 막 맡기고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없다는 얘기죠. 진짜 중증 외상센터는 환자분들이 예약하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저희는 중요한 환자분을 보고 있지만 시간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 배분해서 어떤 환자분을 제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응급이 아니잖아요. 가슴이 큰 게 응급은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진단하고 솔루션을 말하고 계획을 세워서 몸을 준비하고 정해진 날짜에 하루를 다 비워놓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외상센터 응급실처럼 난리가 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 백강혁은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환자분 한 분만을 위해서 집중을 한다는 거고, 제가 수술하는 그 전 과정을 카메라 놓고 생방송하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집중해드리는 게 드라마에 나오는 중증 외상센터와 다른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히 환자는 따로따로 오셨어요. 시간도 다 다르게 오셨고, 얼마든지 스케줄을 조절하면은 다른 날짜에 다 합당하게 한 분 한 분을 배분해서 백강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 분 한 분을 다 진료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데, 의사들이 또는 병원이 인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스케줄을 만드는 거, 이거는 전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같은 시간에 백강혁 교수가 수술한다고 예약을 해놓고 1번방, 2번방, 3번방에 왜 다 들어가 있냐고, 환자가. 그러면은 백강혁이라는 교수가 1번, 2번, 3번방을 동시에 다 수술할 수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1번방에 백강혁이 있으면 2번방, 3번방에 양재원이 있고 한유림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고 환자들 수술 끝나고는 백강혁 교수가 수술했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오면은 혼비백산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이 축소라는 영역은 얼마든지 스케줄 조절해서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순서대로 보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욕심내서 1, 2, 3번만 동시에 집어넣냐고. 그래서 드라마와 우리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 또 다른 게 있네요. 거긴 주지훈이 있고 여기 최규진이 있다. 네, 오늘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를 보면서 생각한 우리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 병원을 자랑하는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지 마시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병원이 갖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뜻이 어느 정도 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이 드라마를 빗대서 이 말씀드리면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서 감사하고,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근데 드라마 속 백강혁 캐릭터 설정이 실력도 돈도 사명감도 있지만 싸가지 없는 천재 외과 의사. 나는 싸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냥 드라마에서 빡 거침없이 말하고 그냥 과감하게 막 밀어붙이고 이런 거는 저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가? 어쨌든